네, 안녕하세요. 이브일의 알릴레오 51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 5월 13일 월요일이고요. 네, 5일 만에 정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네, 더웠을 때도 건강 조심하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R을 이용해서 투샘플 T-테스트 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놓고요. 네. 네, 그래서 타이디버스 이거는 안 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설치하고 로딩까지 하시면 되겠죠. 타이디버스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투샘플 T-테스트에 대해서 이 얼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제 데이터는요. 이 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슬립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립이라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엑스트라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같아요. 요 앞에다 변수명이라고 써드리겠습니다. 슬립은 뭐냐면 두 개의 수면제 제품이 있는데요. 그 수면제를 먹고 수면 시간이 얼마나 더 기존보다 얼마나 더 늘었는지 이거를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엑스트라가 얼마나 그 전보다 수면 시간이 얼마나 늘었는지 하는 거고요. 요 그룹은 수면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로 되어 있는데요. 수면제 1 제품과 수면제 2 제품 간에 이 수면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고요. 요 아이디는 데이터를 식별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설을 세우면 기무 가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A라고 한다면 데이터 자체는 1, 2로 되어 있는데요. 그 A, B로 한다면 A 수면제의 수면시간 평균과 B 수면제의 수면시간의 평균은 같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립 가설을 A 수면제의 수면시간의 평균과, 여기도 의자를 쓰는 게 좋겠네요. 평균과 비수면제의 수면시간의 평균은 같지 않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같은 건데요.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수면제 제품 간의 수면 시간의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같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 두 수면제 제품 간의 수면 시간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있다를 평균이 같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단계로 할 일은 뭐냐면, 요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A 수면제의 수면 시간이 모집단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B 수면제의 수면 시간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의 각각의 가정이 잘 되는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제품에 대해서 정규성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 요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이 정규성 검정에서의 기무가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되겠습니다. A 집단의 수면 시간에 요 양적인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 또 B 수면제의 수면 시간에 양적인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각각이 따른다가 되겠고요. 요 대립가설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A 집단에 대해서 한 번, B 집단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집단별로 빠르게 해주는 게 뭐냐면 b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by. 그래서 이 데이터
달러 베리어블 이런 형태로 주고요. 그 다음에 카마하고 또 다시 두 번째 데이터 달러 베리어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function name 함수 이름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쓰면 요 Alt Shift 방향키라는 게 있거든요. Alt Shift 방향키 이게 copy and past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 앞에 오는 거는 요 변수가 갖는 건 양적인 자료, 숫자로 되어 있고 숫자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는 거는 질적인 자료, 숫자로 되어 있지만 숫자의 의미가 없거나 또는 글자로 되어 있거나 또 이런 것들이 이 어에서는 팩터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집단을 인식하는 이런 데이터 이런 거를 팩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팩터 형태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by에서요. 저희 데이터는 슬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러 여기 보면 양적인 자료니까 요 엑스트라가 양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마하고요. 그 다음에 슬립 그 다음에 달러 요 질적인 자료에서 이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룹 안에 두 개의 값을 이뤘거든요. 다른 말로는 두 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단별로 그러니까 두 번 해주는 거가 되겠죠. 요 집단별로 요 엑스트라라는 양적인 자료도 하고요. 뭘 하느냐가 이제 세 번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규성 검정이기 때문에 요 샵피로.test라는 걸 해주면 됩니다. 요 함수는 보통 가로로 시작해서 가로 끝나는데 여기 올 때는 그냥 함수의 이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해주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룹 1이니까요. 수면제 이제 1이라는 제품 저희는 A로 표현했는데요. 요 1이라는 제품의 양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본 거죠. 그러면 이 윌콕슨이라는 사람은 이 W라는 통계량을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약 W라는 통계량이 0.926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W라는 통계를 가지고 이제 P-value, U의 확률을 구했는데 이 U의 확률이 얼마가 나왔냐면 0.408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W라는 통계량은 기무가설이 맞다면 뭐냐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런 입장에서 요 W라는 표본에서 구한 요 W라는 통계량은 기무가설에서 약 40.8% 정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무가설,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런 W라는 통계량은 표본에서 약 40.8% 정도 관찰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거죠. 이거는 기무가설에서 쉽게 일어난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무가설에서 쉽게 일어나냐, 어렵게 일어나냐 이런 부분을 결정해 주는 게 뭐냐면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 하에서 5%가 안 되는 어떤 사건, 그럼 표본에서 관찰되는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은 저희는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무가설 어렵게 일어나는 거라고 보는 거고, 요 p-value가 0.5보다 크면, 즉 5%보다 크면 그거는 기무가설에서 쉽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고 그거는 기무가설을 지지하는 거라고 저희는 해석하고요. 즉 결론을 기무가설로 내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수면제 제품의 수면 시간은 저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요 기무가설을 요 표본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기무라고 결론 내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면제 제품 2에도 보시면 이 W라는 통계량 보였죠? 0.919가 나왔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p-value가 했더니 0.351이 나왔습니다. 즉, 요 W라는 통계량은 기무가설이 맞다면 기무는 여기서 뭐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런 W라는 통계량은 기무가설하에서 35.1%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p-value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기무가설에서 5%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기무가설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즉 기무가설을 지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면제 제품 2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 모두 정규성 가정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결론을 써보면요. 정규성 검정의 결론을 쓰면 두 수면제 제품의 수면 시간은 모두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는데요.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2단계는 뭐 하냐면 등분산 검정 또는 등분산성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무 가설은 뭐가 되냐면 등분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라고 보는 거죠. 분산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다름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집단 각각의 다름이 같다라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산이다라는 거는 이 두 모집단의 분산, 즉 다름이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저희는 표본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등분산이라는 입장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분산이라는 입장을 선택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뢰서 해주는 방법은 뭐냐면 이 바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바는 앞에 있는 바는 베리언스 분산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분산 테스트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등분산이지 하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주냐면 데이터 달러 베리 어블이 되겠고요. 여기는 tilde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달러 이 베리어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것도 한 번 더 해보면 바다 테스트고요. 요 앞에는 양적 자료가 오는 거고요. 요 tilde 뒤에는 질적 자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질적인 자료는 두 개의 값만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 요거 보는 겁니다. 요 세 집단 이상일 때는 이 바다 테스트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분산 분석이라는 걸 다룰 때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직접 해봐야겠죠. 그래서 바다 테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leep, 그 다음에 달러, 요 엑스트라고요. 한 칸 띄고 tilde, 한 칸을 띄는 거는 이 코드가 깔끔하게 잘 보이라고 하기 위해서 띄우는 거거든요. 문법적으로는 앞뒤에 이제 공백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슬립 달러 이제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림으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그림을 꼭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그림을 그려서 많이 이해했거든요. 이거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럼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등분산 검정이기 때문에 이 기무 가설은 시그마 1의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이 같다. 등분산이다라는 거고요. 대립 가설은 이 모집단인 분산을 어떻게 보냐면 시그마 1의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에서 과연 어떤 걸 보냐라는 거죠. 그거를 어떤 걸 보면 과연 기무로 갈지 대립을 갈지 그것을 유의 수준이라고 한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관찰하냐면 F라는 값을 관찰하고요. 이 F는 어떻게 하냐면 S2의 제곱, 이건 표본이죠. 두 번째 모집단의 표본의 분산과 S1의 제곱, 이건 첫 번째 모집단의 표본의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따르냐면 요 F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요 N1-1, 이게 첫 번째 모집단의 표본의 데이터 개수고요. 그 다음에 카마 N2-1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모집단의 표본의 데이터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비대칭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고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X축을 의미하는 게 다 뭐냐면 F가 됩니다. 그래서 요 상징적으로 정확하게 여기 위치는 아니겠지만 상징적으로 이 보라색에 있는 요 점을 F 이퀄 1이라고 한다면 저희의 유의 수준은 이 F 값이 1보다 아주 크거나 또는 아주 작으면 저희는 대립으로 가는 것. 그래서 결론을 대립으로 내리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돼도 대립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거는 기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적을 합친 거가 바로 뭐냐면 저희의 유의 수준이 됩니다. 유의 수준 0.05가 되고요. 여기는 0.025고요. 여기는 0.025가 됩니다. 그래서 상위 2.5%에 해당되는 이 F값이죠. 이런 F값을 표본에서 만나거나 또는 하위 2.5%에 속하는 이런 F값을 표본에서 만나면
그때는 이분산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F값을 표본에서 만난다면 저희는 등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뢰 결과를 보면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요 ratio of variance, 이게 F값이고요. 또 여기에 보면 또 F값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걸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좀 안타깝게 이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여기다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고로 네, 표본의 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by를 쓰고요. 그 다음에 sleep, 그 다음에 extra, 그 다음에 카마, sleep, 달러, 예, 그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분산을 특히 표본의 분산을 구하는 게 이제 VAR이라는 함수가 되겠거든요. 이것도 뭐가 되냐면 요 양적인 자료에 대해서 요 집단 두 개죠. 요 두 집단에 대해서 분산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해주면 요 3.20이 S1의 제곱이 되겠고요. 요 4.01이 S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표본에서 표본 조사를 한 거고요. 이 표본에서 S1의 제곱이 제가 까먹었어요. 3.20이 되겠고요. 반올림해서 그 다음에 S2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4.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1이 되겠고요. 그럼 F는 요 두 개의 값을 하는 거죠. 그래서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 요게 F잖아요. 그래서 이 표본에서 만난 F는 4.01분의 3.20이 됩니다. 그래서 요 F 값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0.798. 그래서 F 값이 0.798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과연 0.798이라는 이 값은 어디에 해당되냐라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잘 보시면 이 F 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 오른쪽에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U의 확률을 구해보면 기무가설이 맞다면 이런 F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러면 상징적으로 저희가 여기가 F 이퀄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표본에서 구한 이 F 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냐면 F 이퀄 0.798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 면적보다 작거나 이 대립값이 같지 않으니까 F 값은 이 F 값으로 대칭되는 게 아니라 이 면적이 대칭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과 똑같은 이 면적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 2배가 바로 이 문제에서는 p-밸류, 즉 U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밸류가 얼마라고 이 얼이 알려주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p-밸류가 0.743이 나왔습니다. 0.743. 퍼센트로 고친다면 74.3%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요 F값, 표본에서 구한 이 F값은 기무가설이 맞다면, 기무는 뭡니까? 이 등분산이라면, 등분산이라는 이 가정하에서 이 표본에서 관찰된 값은, 이거죠. 표본에 관찰된 값은 기무가설에서 약 74.3% 정도가 관찰될 수 있는 값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건 기무가설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거죠. 흔하다, 흔하지 않다는 바로 유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유의 수준은 기무가설에서 5%가 안 된 사건은 흔하지 않은 것, 즉 대립가설이라고 결론 내리고요. 5%보다 많으면 이건 기무가설은 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74.3%는 흔한 거기 때문에 즉 기무가설, 등분산이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등분산성의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유의 확률을 좀 써보겠습니다. 유의 확률이 0.07, 죄송합니다. 743이죠. 이므로 유의 수준, 어느 기준에서 저희가 결정을 내리냐라는 거죠. 유의 수준 0.05에서, 네.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함 뭐 이렇게 하거나 또는 기무 가설을 채택 또는 기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이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결과에도 보시면 정규성 가정이 만족했고요. 이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등분산이 가정된 투샘플 T와 또 이분산이 가정된 투샘플 T인데 과연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에서 저희가 등분산 검증을 했고요. 이 등분산 검증의 결론이 등분산을 만족하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3단계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등분산이 가정된 독립 이 표본 T 검정이라고 하고요. 이걸 영어로 쓴다면 to sample T 테스트라고 합니다. 등분산이 가정된 to sample T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뢰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T.test라는 게 있어요. 이거 원샘플에도 썼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포뮬러가 있는데요. 포뮬러가 T.test. 네, 이걸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포뮬러 되죠. 그래서 포뮬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뮬러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베리어블이고요. 그 다음에 물결 또 베리어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잠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퀄해서 여기다 데이터 이름을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할 수 있는 게 얼터네이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얼터네이티브에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이 두 번째 집단보다 크다 하면 여기다 캐릭터 형태로 greater가 오는 거고요. 첫 번째 집단이 두 번째 집단보다 작다 하면 less가 오는 거고요. 같지 않다면 to the sided가 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to the sided가 되는 거고요. 이 앞에서 말하는 요 variable이라는 건 양적인 자료가 오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써드릴게요. Alt Shift 방향키 아래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오는 거냐면 양적 자료를 보내놓고요. 두 번째 자료에는 집단을 의미하는 질적인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뮬러를 쓰면 데이터 달러 베리어블 물결 데이터 달러 베리어블 이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요. 이게 좀 더 코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문제는 t.test가 되겠고요. 포뮬러고요. equal 저희 양적인 자료니까 extr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물결 그 다음에 저희는 그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마 그 다음에 데이터 equal해서 저희는 슬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마 alternative 저희는 같지 않다니까 여기가 to that sided가 됩니다. 잠깐만요. equal을 맞출게요. 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해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요 x1바가 되고 여기는 x2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x1바 마이너스 x2바에 이걸 표준한 값이 이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잠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분산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집단의 모평균과 두 번째 집단의 모평균이 과연 같냐라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같지 않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준을 유의수 0.0으로 뒀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t가 됩니다. 이 t는 뭐냐면 등분산이 가정됐을 때의 t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요 기호를 x1이라고 했습니다. x1바 마이너스 x2바 요 값을 표준한 거. 그래서 요 분포가 뭐냐면 뮤1 마이너스 뮤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분산이 가정됐을 때 여기 SP가 됐습니다. 그래서 SP를 곱하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요 분포가 뭐였냐면 T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이런 자유도를 갖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대략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이 분포가 뭐냐면 t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U의 수준은 항상 여기 보시면 대립가들이 결정하죠. 같지 않다니까 이 T분포에서 작은 쪽과 이 T분포에서 큰 쪽, 요거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큰 T를 만나면 대립 가설이고요. 여기보다 작은 T를 만나면 또 대립이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면 저희는 뭘 하냐면 기무 가설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표본을 조사했고요. 이 표본에서 뭐가 나왔냐면 x1바 한번 보면요. 이 x1바가 얼마 나왔냐면 0.75가 됐죠. 0.75가 나왔고요. x2바가 얼마 나왔냐면 x2바를 보시면 네, 2.33이네요. 2.33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x1바 마이너스 x2바. 그럼 이걸 빼주면 뭐가 되면 0.75 마이너스 2.33이죠. 그러면 이 값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식에 맞게 변형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변형된 값이 t 값인데 이 t 값을 이 얼에서 알려줬죠. 그래서 이 얼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861이 됩니다. 마이너스 1.861이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하나 빠뜨렸나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뭐냐면 등분산이니까요. 여기 바닷 이퀄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닷 이퀄은 true를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만 다음에 죄송합니다. 바닷 이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true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좀 달라지네요. 네, 여기 요 식이 좀 달라지는데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861 요 값은 요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네. 요 자유도가 아까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디폴트가 여기가 false여서 이분산이 가정된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구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U의 확률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T(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라는 자유도를 갖는 T분포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연히 어떤 걸 만나냐면 T값이 마이너스가 여기겠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면 T 이퀄 마이너스 1.861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보다 작은 거만 보는 게 아니라 대립값들이 같지 않을 때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T분포 이거는 대칭되니까요. 그래서 요 값이 뭐냐면 t equal 1.861입니다. 그래서 요까지를 합니다. 면적이 대칭이니까 이거 2배겠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면적을 합친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의 p-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p-밸류로 치면 0.079가 됩니다. 그래서 0.079가 되죠. 퍼센트로 치면 약 7.9%가 되죠. 예, 그러면 저희는 유의수랑 비교한다면 유의수는 0.0보다 크죠. 또 유의수를 5%로 한다면 5%보다 크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건 요 P별로 먼저 해석해보면 기무가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표본에서 관찰된 값이 요거가 되겠죠. 요것이 기무가들에서 약 얼마 정도 일어나냐면 7.9% 정도 일어나는 값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기무가들을 지지하는 거죠. 왜? 5% 유의수는 5%가 크기 때문에요. 이건 기무가설에서 쉽게 일어난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냐면 기무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최종적인 거죠. 저희 요 가설을 제일 위에 두 수면제 제품 간에 이 수면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했는데 요거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이제 요 최종 결론이 되겠죠. 네. 이걸 쓰면 U의 확률이 0.079이므로 U의 수준 0.05에서 두 수면제 제품 간에는 수면 시간의 제품의
수면 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 있는 되겠죠.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저희는 이 표본의 결과에 의해서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환자한테 이거를 만약에 준다 한다면 유의한 건 유해한 건 없다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냐면 가격이 더 싼 거를 드시면 되겠죠. 왜? 수면 시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수면하는데 좀 필요한 약을 드시고 싶다면 그래서 가격이 싼 걸 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면, 지금은 저희가 등분산이 가정됐을 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카피하겠습니다. 이 부분 카피해서 요 밑에다가 한다면 요 3단계에서 저는 만약에라는 걸 쓰겠습니다. 만약에 2단계의 결론이 등분산성 가정이 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이죠. 그러면 저희는 3단계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2분산이 가정된 독립 이표본 T검정, 영어로는 투샘플 T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뀔 수 있죠. 2단계의 결론이 이제 뭐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안 썼는데요. 여기 바닷 equal이라는 게 여기가 이제 false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false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도 이거를 false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0.079 반올림 했을 때는 결과대로 똑같은데, 요 자유도가 이제 달라지죠. 요 자유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위에 거랑 똑같이, 이거는 지금 상황에 이 문제에서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유의확률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왜냐면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p-밸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저희가 이론으로 배운 거 뭐냐면, 이론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한 3회에 걸쳐서 저희가 독립 이표본 검정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는 뭐냐면 이 A 모집단과 B라는 모집단의 정규성 가정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1단계 정규성 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성 검정이 되면 두 번째 단계를 하는 게 뭐냐면 등분산성 검정을 하는 거고요. 2단계의 결론이 등분산이 나오면 등분산이 가정된 투샘플 T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단계의 결론이 2분산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3단계로 2분산이 가정된 투샘플 T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닷 이퀄이라는 이 아규먼트가 false로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얼로 독립 이표본 T검정, 즉 투샘플 T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는 이 정규성 가정이 깨졌을 때 하는 그 윌콕슨의 랭크 썸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이론으로 저희가 한 차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차시가 끝나면 바로 이 어를 통해서 또 윌콕슨의 랭크 썸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합니다. 정규성 가정이 됐을 때, 등분산 검정하고, 등분산 검정한 다음에, 등분산이 가정된 투샘플 T 또는 2분산이 가정된 투샘플 T 하고요. 정규성 가정이 깨졌을 때는 바로 윌콕슨의 랭크썸 테스트,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제일 마지막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말은 늘 똑같은데요. 복습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것들로 자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브일의 알릴레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